세상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각에도 말입니다. 여러 실종 사건에 대해 다루었고 그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룬 분들은 대부분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렸고 빠른 시일에 찾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찾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넣어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못했던 혹은 아주 나중에 밝혀진 존 도와 제인 도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존 클린턴 도 1995년 11월 26일에 발견된 존 클린턴 도는 위스콘신주 로카운티 클린턴 마을의 터틀크릭 근처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냥꾼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존 클린턴 도를 발견했는데 체크무늬 셔츠, 안에는 헤비메탈 밴드의 티셔츠를 입고 바지는 밀리터리 팬츠를 입고 있었으며 1994년 나온 나이키 농구화 한 짝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170이 약간 넘는 키, 63kg의 몸무게, 뒤쪽이 긴 갈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1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들은 그가 그대로 잠들어 저체온증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2014년 과학이 발달되고 동위원소 분석을 하는데 그가 사는 동안 위스콘신, 미네소타, 아이오와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며 발견됐던 그 지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2018년 8월 DNA 도 프로젝트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그의 DNA가 제출됐고 안전적으로 추출됐다고 합니다. 2019년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더 조사 중이고 모든 것이 확실해져야 발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잘 해결되어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발렌타인 제인 도. 그녀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발견되어 발렌타인 셀리 제인 도라고 불립니다. 1982년 2월 2일 애리조나 대학의 학생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소녀를 태웠는데 발렌타인 셀리 제인 도와 닮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이 타고 가는 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말하길 자신은 피닉스에서 오는 길이고 친구들과 함께 살며 접시 닦기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집안 문제로 뉴저지로 가야만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답니다. 그녀는 리틀 아메리카 트럭 정류장에 갈 예정이며 거기서 트럭을 얻어 타고 동부 해안까지 가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2월 3일 새벽 애리조나 애쉬포크의 몬테카를로 트럭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나이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아버지 혹은 삼촌으로 보였는데 그 남성이 발렌타인 제인 도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빨 상태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백인 남성의 60세에서 65세, 179 정도로 보이며 평균 체중의 남성으로 체크무늬 가죽 조끼, 공작 깃털이 장식된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추측으로는 로얄 러셀 롱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럭 정류장의 식당 주인인 패티는 그녀가 치통으로 아스피린이 있는지 물었으며 음식은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티는 혹시 이 소녀가 집을 나온 것이라고 확인되면 바로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같이 있던 남성이 친인척인 것으로 믿어졌기에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3시 트럭 정류장으로 이동했다가 1시간 뒤에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삼나무 아래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DNA와 치과 기록을 확인하지만 그녀에 관련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멜로디 커트릭과 그녀가 흡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치아 흔적으로 동일 인물이 맞다고 믿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멜로디 커트릭 역시 1980년 어린 나이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의 어머니는 발렌타인 셀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플로리다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1986년 그녀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일했고 플로리다에서 일을 하기로 되었을 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멜로디는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2016년 발렌타인 제인도의 모습이 재구성됐습니다. 그녀를 차에 태워줬던 대학생은 굉장히 예쁜 소녀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일 때문에 뉴저지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맞을까요? 하루빨리 누군가 나타나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나 포인트 제인도 1987년 9월 20일 아침 캘리포니아 다나 포인트에 있는 절벽 아래에서 한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지만 원인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서 찾은 전화번호는 그 지역 택시회사의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택시를 부른 것이 확인됐으며 해변으로 가길 희망했다고 합니다. 저기 해변으로 갈 건데 택시 한 대 보내주시겠어요? 그녀가 부른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라구나 해변으로 가주세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기사에게 라구나 해변으로 가달라고 부탁한 그녀의 수중엔 18달러밖에 없었고 그곳까지는 2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18달러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손님의 요구대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던 것 말고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금액만큼의 길을 달리고 멈춰선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천천히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내내 그녀가 과연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홀로 걷던 그 길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자꾸만 상상이 됐습니다. 감정에 대해 10분의 1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발견된 소지품에는 담배와 탄산음료 캔, 캘리포니아 로드맵, 근처에 있는 호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여성의 이름이 새겨진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아 그녀가 히치하이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지갑은 10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도난당했던 것으로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다나 포인트 제인도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홀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2015년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홀리 글린이라는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하기에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존재하지 않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가족들은 1987년 9월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다나 포인트 제인도가 홀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가족들은 DNA를 제출합니다. 2015년 5월 다나 포인트 제인도가 홀리 글린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에서 독립을 한 뒤 자립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이지만 9월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책망이라기보단 좀
놀랍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신원이 밝혀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팠던 게 그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시 천천히 제 상상을 가미하여 상황을 읊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은 달이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호텔로 콜택시를 부른 손님은 아무 표정도 없이 고요해 보였습니다.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돈은 18달러이니 그만큼만 운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그녀는 내린 뒤 달빛 하나 비추지 않는 사람 한 명 없는 고요한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곳에선 그녀는 잠시간 그곳에 멈추어 가만히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몸을 뉘인 곳은 차갑고 축축한 모래더미 위였는데 온 힘을 다해 팔을 움직여 주변에 천사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눈밭에서 팔을 넓게 펼치고 만드는 그 날개 모양을 모래밭에 만든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만나길 희망해서였을까요? 홀로 길을 걸었다는 부분과 날개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세 분 말고도 신원미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중에도 어디선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걸 상상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잃어버린 그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결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을 찾아 편히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그날의 미스터리 존 도와 제인 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